안녕하십니까. 경찰, 검찰에서 31년간 수사관으로 재직한 대검찰청 공익전문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특정성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해서 피해자를 가리켜 두 살림하던데 들키지 말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요건 중에 하나인 특정성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관계인데요.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인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글을 게시를 하였는데요. 그러자 피해자는 다른 아이디를 통해서 피고인의 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댓글에 반박 내지 비난하는 취지의 두 살림하던데 들키지 말고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두 살림을 하는 등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특정성에 대한 법원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와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의 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고요.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단지 이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법률을 토대로요. 피해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일부 카페 회원끼리 피해자가 누구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명예훼손 사건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성이 없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과 있어야 되고요. 특정성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고소를 취소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법무사의 의견입니다. 대부분 명예훼손죄는 인터넷 카페, 카톡 등 단톡방, 동호회 등 친목 모임, 또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죄란 고의적으로 비난을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 또는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하지만 반드시 피해자를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해가 발생하면 명예훼손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와 사전 상담 등을 통해서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는 오랜 기간 검사와 함께 경력을 가진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상 검찰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